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현대제철 순천공장 불법 파견 소송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원청인 현대제철 소속으로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5명이 숨진 곡성 산사태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사건 발생 2년이 되도록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혐의 입증을 위해 조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 감정을 맡기고 손을 놓은 사이 어느 누구도 사건을 챙기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광주시가 지역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와 가전산업 등의 고용 안정화를 위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취업지원센터의 문을 열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오늘부터 리그 일정을 재개하며 가을 야구를 향한 도전을 다시 시작합니다. 부상으로 이탈한 소크라테스는 이르면 8월 말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제철 순천공장 불법 파견 소송에서 법원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6년 2개월 만에 내려진 승소 판결에 대해 노동자들은 크게 환영하며 현대제철의 직접 고용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현대제철 불법 파견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법원이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2민사부는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258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청인 현대제철 소속으로 인정된다며 현대제철이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노동자들이 청구한 임금 차액에 대해서도 노동시간이 확인되지 않은 일부를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승소 판결을 얻어내기까지 걸린 기간은 무려 6년 2개월. 선고일마저 수차례 연기돼 노동자들은 애를 태워야 했습니다. 정당한 거를 주장하고 있는데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딜레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노동단체와 시민단체, 지역 정치권도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하며 현대제철을 상대로 즉각적인 정규직 고용을 촉구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변명과 이유가 필요하겠는가? 회피를 또한 다른 지원을 불 수 있다. 하지만 사측의 전향적 자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과거 1차 소송을 제기한 150여 명의 노동자들이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고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 2019년 대법원으로 넘어갔지만 언제쯤 최종 판단이 내려질지 기약도 없는 상태입니다. 고용노동부도 그랬고 법원 판결에서도 불법 파견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대법원 확정 판결 이전에 교섭 테이블 열어놓고 특별 교섭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현대제철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 전남 배전 노동자들이 노동 조건을 개선하라고 요구하며 고공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 전남 전기지부는 어제 오전 10시 30분부터 이경석 지회장이 나주시 한국전력 KDN 본사 앞에 있는 교통관제 철탑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배전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과 하계 유급 휴가를 보장하고 불법 하도급을 근절해야 한다며 한전의 대책 마련과 함께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오늘 뜨거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출근길 기온은 21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덜 더운데요. 한낮 기온 무려 29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4, 5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더위 속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소나기 소식 들어있습니다. 5에서 40mm가량의 갑작스런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동안에는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겠고요.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밤 사이 광주와 전남에 10에서 50mm가량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5명이 숨진 곡성 산사태와 관련해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전문기관의 감정이 필요하다며 사건 발생 2년이 다 되도록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아 왔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감정을 의뢰한 기관은 조사 권한도 없는 곳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명이 숨진 곡성 산사태에 대해 합동수사본부까지 꾸려 수사한 경찰의 판단은 인재였습니다.
2달여에 걸쳐 토목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경찰청의 자문 등을 구한 결과 인근의 국도 확장공사 관계자들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인재가 되면은 거기에 관련된 분들은 돌아가시는 분들이 뭔 죄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로부터 8개월 뒤 돌연 시한부 기소 중지 결정을 내립니다. 피의자들이 책임을 완강히 부인해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에 넘기는 절차를 잠시 멈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이 감정을 맡긴 곳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 동부지사. 최근 이 기관은 검찰에 감정 요청에 대한 두 문장의 회신을 보냈는데 내용은 황당했습니다. 해당 기관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을 조사하는 곳으로 이 사안의 경우 주민이 숨진 것이어서 조사가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무 관련도 없는데 저희 쪽에 광주지검에서 말씀대로 잘못 보낸 거잖아요. 잘못 보낸 문서 결국 회신 내용이 전달된 지난 4월 수사는 제기됐고 검찰이 감정을 의뢰한 기관으로부터 조사 불가 입장을 전달받은 데만 무려 10달이 걸린 셈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중대재해 전문성이 있는 해당 기관 관계자와 충분한 상담을 했다면서 담당 검사들이 감정조사의 진척 상황을 살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사안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C 취재가 시작되고 검찰은 2년 만에 부랴부랴 사건을 담당한 곡성경찰서에 보안 수사를 위한 현장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에서 전화 왔어요. 자기들이 현장 확인하는데 와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루아침에 주민 5명이 숨진 산사태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갑작스럽게 중단되고 재판에도 넘겨지지 못한 원인이 담당 업무도 아닌 곳에 감정을 의뢰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었는지 사건에 손을 놓은 채 허송세월만 보낸 것은 아닌지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유족들은 울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정은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요금소 인근 야산의 비탈면이 무너져 일로에서 중림나들목 구간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해당 구간은 이미 지난해 정밀점검에서 보강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온 곳이었는데요. 공사가 늦어지면서 결국 사고가 난 겁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요금소를 통과한 차량이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고 멈춥니다. 도로 옆 비탈면이 무너지면서 바위와 흙이 도로를 덮쳤기 때문입니다. 뒤따르던 차량들도 잇따라 멈춰서면서 자칫 대형 교통사고가 이어질 뻔했습니다. 사고 이후 일로에서 중림나들목 구간은 추가 붕괴 우려 때문에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우회도로가 개설됐지만 광주에서 목포로 출퇴근하는 운전자들은 교통정체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우회하라는 수신호는 봤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그 내비게이션 따라가다가 보니까 평소에 도착하는 시간보다는 한 30에서 40분 정도 늦어가지고 이제 출근길에 애를 좀 먹었습니다. 15톤 트럭 2대 분량의 바위가 도로로 떨어지면서 복구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취재 결과 이번 사고가 나기 하루 전인 지난 19일에 1차 비탈면 붕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정밀안전점검을 통해 사고가 난 곳에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반년이 지난 뒤 내려진 조치는 비탈면에 가림막을 설치했을 뿐입니다. 장마를 앞두고 붕괴가 예상됐지만 예상 문제 등의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결국 사고가 난 겁니다. 예산도 확보하고 또 설계도 해야 되잖아요. 그 시공업체를 또 선정을 했어요. 한국도로공사는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해 8m 높이의 안전시설을 70m 구간에 설치하고 계단식 옹벽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2일 자정까지 사고 구간이 전면 통제되면서 당분간 운전자들의 불편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순천의 한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교감과 교사가 잇따라 성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교 교감이 지난달 경북 경주에서 열린 행사에서 같은 학교 여성 교직원을 성추행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 학교의 한 교사도 지난달 남학생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새벽에 광양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직원을 살해한 4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광양시 광영동의 한 편의점에서 20대 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장애인 직업훈련 교사인 50대 남성이 직업훈련을 받으러 온 여성 장애인을 성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여성 장애인이 한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서 직업훈련 지도를 하던 남성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제출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 여성이 생활하는 장애인 시설 관계자가 상담하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전해 들으면서 알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로 광주시의 주요 산업인 자동차와 가전 분야에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광주시가 해당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새로운 주력 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나설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자동차 부품 업체에서 5년 동안 품질 관리 업무를 해오던 배준식 씨. 수개월 남짓의 실직 기간을 끝내고 최근 같은 업종에서 재취업을 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의 적응 등 고민을 하다 광주시가 최근 마련한 취업지원센터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을 받으면서 자신의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이나 혹은 정신적인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민선 8기 광주시의 고민 가운데 하나는 지역 주력 업종인 자동차 산업과 가전 업종에서 취업자가 계속 준다는 겁니다. 실제 광주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제조업 일자리 부분 실직자 수가 증가했고 실직자의 상당수가 제조업체가 몰려있는 광산구와 북구에 몰려 있습니다. 광주시가 최근 이직을 했거나 이직이나 전직을 목표로 하는 제조업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센터의 문을 연 배경입니다. 광주시는 특히 기존의 재취업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AI와 친환경 자동차 산업 등 새로운 주력 업종에 이들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과 직업훈련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가전 산업과 관련된 종사자분들이 조금 더 일찍 이전직을 하시거나 본인 분야에서 업종 전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하지만 실제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을지 고민인 가운데 광주시는 선제적으로 대응해 고용위기를 안정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오늘부터 리그 일정을 재개하며 가을 야구를 향한 도전을 다시 시작합니다. 전력 재정비 시간을 가진 호랑이 군단이 후반기에 더욱 강해진 모습으로 팬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현성 기자입니다. 올 시즌 화끈한 공격 야구로 팬들의 시선을 붙잡은 기아 타이거즈. 전반기 막판 연패에 빠졌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며 후반기에 대한 기대를 키웠습니다. 현재 팀 순위는 4위 KT에 2게임 차 뒤져 있는 5위. 기아로선 외국인 선수들의 가세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새 외국인 투수 파노니가 합류한 가운데 으로 이탈했던 놀린과 소크라테스는 각각 빠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복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반기 팀 타선을 이끌었던 소크라테스가 부상 후유증을 털고 최근 훈련을 재개해 팀 전력 강화에 큰 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내 선수 가운데는 전반기 막판 자신감을 되찾은 모습을 보인 신인 김도영과 득점권에서 기대에 못 미쳤던 최영우가 어떤 활약을 보여주냐가 올 시즌 팀 성적을 좌우할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기아로선 하나전 9전 전승과 SS전 1승 9패의 맞대결 성적에서 보여지듯 약팀에 강하고 강팀에 유독 약했던 모습에서 벗어나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기아는 이번 주말 롯데와의 원정 3연전을 시작으로 4년 만에 가을 야구 재도전에 나섭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광주 지역의 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인조 잔디가 내구 연한이 지났는데도 예산 부족 등으로 철거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에 따르면 인조잔디 운동장이 있는 광주의 초중고교 28곳 가운데 15곳이 내구 연한을 초과해 10년 이상 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인조잔디가 학생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만큼 인조잔디 재설치를 중단하고 천연이나 마사토 등 친환경 운동장으로 교체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남군 현산면 의포리에서 200기가 넘는 대규모 지성묘군이 발굴됐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고창, 화순, 강화 지역의 고인돌 유적과 맞먹는 규모로 채석장을 갖춘 선사시대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길이 7m에 달하는 거대한 바위들이 놓인 산자락. 산 정상을 향해 크고 작은 지성묘의 덮돌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해남 의포리 고담 지성묘군으로 불리는 고인돌 밀집 지역입니다. 한국문화유산협회의 지원으로 학술 발굴 조사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250기에 달하는 지성묘와 5곳의 채석장이 발굴됐습니다. 그 정상부에서 채석을 하고 그 능을 따라서 계속해서 남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방향의 열상으로 지금 현재 고인돌군이 계속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화순, 고창, 강화 고인돌 유적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고인돌 구조는 지석을 이용해 상석을 받친 기반식과 위석식으로 기원전 2세기부터 조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인돌 유적에서는 경질, 무문토기 등이 출토돼 한반도에서 가장 늦은 기원 2세기까지 고인돌이 축조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정확히 저희가 확인을 한 이후에 그 다른 지역과 연계하여서 이렇게 확대 지정을 하는 그런 방식을 좀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채석장 규모와 밀집도 등으로 볼 때 매장지라기보다는 고인돌을 가공하던 곳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해남군 현산면 의포리 고담 지성묘군 발굴 조사는 오는 11월 말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의 발굴 조사에서 유물은 단 한 점이 발굴된 가운데 향후 조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고인돌 일부는 초기 단계의 석실묘 양식으로 고대 마한 사회의 묘지와 연결할 수 있는 유적으로 평가돼 유적의 향후 처리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오늘 오후 방송되는 광주 MBC 시사온에서는 2년 만에 떨어진 광주 집값 하락세의 원인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부동산 가격 전망을 해봅니다. 또 코로나19로 집행된 지역의 재난지원금이 공정하게 제대로 집행됐는지를 따져보는 등 예산 집행의 정당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후 1시 50분부터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광주 MBC 시사온은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방송됩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수 밤바다 낭만 버스킹 공연이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저녁 펼쳐집니다. 여수시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해양공원과 낭만포차 등 4곳에서 통기타와 댄스, 무용과 낭만바다 노래방 등 특화된 장르의 수준 높은 공연으로 꾸며진 낭만 밤바다 낭만 버스킹 공연이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저녁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전남 대표 관광 상품인 남도 한바퀴와 제주 페리를 연계한 상품을 출시해 내일부터 첫 운행에 들어갑니다. 연계 상품은 매주 토요일 제주에서 페리를 타고 완도항이나 진도항에 내려 1박 2일 동안 전남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일정으로 구성됐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에 자리 잡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KCA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희망찬 미래 출발을 선언했습니다. 방송통신전파진흥원 KCA는 나주 본사에서 미래비전 선포식을 갖고 디지털 그 다음을 향한 담대한 도전이라는 새로운 비전과 이를 뒷받침할 4대 전략, 세부 실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50년을 앞두고 급변하는 방송통신 환경 속에서 디지털 대한민국을 이끄는 인재 양성과 정보통신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에 전사적인 역량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금요일인 오늘 뜨거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출근길 기온은 21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선선한데요. 한낮 기온은 무려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4, 5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더위 속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40mm가량입니다. 다가오는 주말 동안에는 장맛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진 않겠고요.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밤까지 광주와 전남 전권역에 10에서 50mm가량의 비가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22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영암과 해남의 한낮 기온 29도 예상되고요. 강진과 장흥의 낮 기온은 30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순천의 낮 기온 32도로 무더운 날씨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주말 동안 비가 지나고 다가오는 다음 주는 더위가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